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복습들은 꼭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보내면서 항상 복습해야 돼, 복습해야 돼, 늘 하듯이 저는 또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또 하게 됐네요. 자, 선생님들, 제가 12월 달력을 한 장 딱 남기면서, 11월 달력을 넘기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도 항상 너 잘 살고 있어. 올해 잘 살았어. 이런 생각을 늘 하잖아요. 아쉬움이 항상 가슴속에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비수를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받는 사랑이 제가 나눔의 뺄셈을 가지면 희망의 덧셈을 늘 가져다 주셨는 걸 항상 저는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인터를 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베이직까지 완벽하게 인터를 잘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서 인터 교육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작이 좀 늦었죠. 여기 네트워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은 13권, 14권, 17, 13, 14, 20, 그 다음에 17, 18, 19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들도 책 준비해 주시고요. 좀 빠르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야, 선생님들 오늘도 우리 화이팅 해요. 자, 저는 여기서 아이들한테 챕터 1과 챕터 2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든지 아니면 조금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 천천히 가는 친구들은 기존대로 10배수 더하기 빼기 반과 배, 그 다음 5기준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해볼까요? 54 더하기 90과 10이니까 46은 100. 여기 뺄셈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나누기 2로 애들 쓰고 곱하기 2로 쓰고 왜요? 우리가 15권하고 16권에서 이미 배웠죠. 여기는 5기준으로 가죠. 54 더하기 뭐 아이에 따라서 55도 가는 친구 있고 75로 가는 친구도 있고 100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너가 5기준이니까 알아서 가봐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55로 가죠. 왜? 아이들은요 안 가르쳐줘도 꾀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수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툭 던져줘야 되죠. 나는 수학을 잘해. 이런 잠재 능력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건 저는 선생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 너희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마음은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하고 수학이 어려워. 나 오늘도 수학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하고 어떤 친구가 수학을 더 잘할까? 어떤 친구가 다비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던져줍니다. 서서히 아이들이 다비수를 배워서 나는 수학을 정말 잘해. 나는 수학 박사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재력을 선생님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멘트를 아이들한테 쳐줘요. 그래서 55 너무 쉬운데 조금 더 어려운 수를 가볼까?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덧셈식, 곱셈식으로, 뺄셈식, 나눗셈식으로 우리 바꿔보자. 이렇게 챕터 2로 해서 어차피 뒤에 가서 얘네들이 포함제, 등분제로 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저는 만들어 갑니다. 여기 설명을 하나 해줘야 되겠죠. 55를 두 번 더 했어. 그럼 뭐가 돼? 110이네. 55를 두 번 더 하면 우리는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55를 두 번 더 하니까 110이 됐어. 그럼 우리는 덧셈에서 작더하기 작은 큰이었지. 곱셈에서도 똑같아. 자리를 바꿔서 2가 55번 있어도 110이야. 이렇게 여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다시 110에서 55를 빼고 또 55를 빼니까 0이 됐어요. 아이고. 이게 빨리 안 지워지네요.
자, 여기를 다시 갈게요. 제가 옆으로 쓰겠습니다. 110에서 55가 몇 번 들어있을까? 2번 하고 이거는 포함제야. 이런 말을 아이가 자꾸 익숙해지게끔 여기서부터 서서히 꺼내줍니다. 110 나누기 2, 110을 2개로 나누니까 55가 2개 들어있었어. 얘는 등분제야. 아이에 따라서 이렇게도 식변형을 하고 이렇게도 식변형을 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포함제, 등분제로 나눗셈을 생각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이 방법으로 지금부터 이제 식변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13권에서 저는 항상 수업 전에 덧셈 구구단 여기에 동그라미를 먼저 쳐줘요. 기준수 구구단을 안 가게끔. 그러니까 우리 양욱 연구소장님도 팔이 아파봐야 아이들이 기준수를 고마운 걸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팔 아프게 쓰게 하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저는 이 페이지를 할 때 손을 항상 주물러줘요. 아플 거야. 선생님이 대신 너한테 사랑을 줄게. 아이가 짜증 부리지 않게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다 써야 돼요? 이런 얘기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선수를 칩니다. 자, 팔이 좀 아픈 페이지인데 한번 해볼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얘가 나중에 친구들이 기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원에서 수업하는 거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다가 기준수. 답이수라는 걸 아이들이 선택하는 순간 5기준, 10기준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많이 써왔어요. 그죠? 그런데 덧셈이 아니고 곱셈에서도 아, 1은 자기 자신, 저는 1을 거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곱셈 처음 들어갈 때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거울을 자기 얼굴을 비춰줘요. 누구야? 그럼 자기 이름을 부르죠. 곱하기 1은 자기 자신이야. 거울에 나타난. 아이들이 1이라는 수를 정확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뭔가로 표현을 자꾸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은 1이 10개 모였으니까 0이 따라왔죠. 곱하기 5는 곱하기 10의 뭐야? 반. 우리는 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데 너네들이 이거를 이미 다 배웠지만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니네가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덧셈 구구단에서 기준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준부터 항상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곱하기 1 기준이야. 기준은 동그라미 칠 거야. 2 곱하기 10 2를 10번 더하니까 20. 다음 곱하기 5 20의 반 10.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아,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팔이 아프게 우리 쓰자. 예쁘게 써야 돼. 대신 선생님이 이 글씨 쓴 걸 보고 아, 너가 마음속에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선생님은 알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화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 우리 어떻게 수업해야 돼? 즐겁게. 답이수는 머리를 좋게 만드는 학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겁게 공부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알았지? 자, 우리 즐겁게 해볼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줘야 즐거울까? 이렇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젤리 주세요. 아니면 뭐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나 100만 원 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아이하고 웃고 수업을 재밌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8, 9 선생님이 이거 9번 써야 돼요.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우와, 우리 애기 발 아프겠다. 선생님 한번 주물러 줄게.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또 다시 우리 친구가 2를 9번 써서 답을 쓸 수 있게. 그런데 제가 제 수업은 여러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학년 친구들은 구구단을 거의 외운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수업을 해주고 딱 돌아오면 여기에 답만 쫙 써놨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앉아있어요. 나 구구단 안다 이거죠. 그쵸?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지우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우면 그 친구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와 너 구구단 다 외웠구나. 정말 잘했어. 그러면 이 책도 빨리 끝내겠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너한테 주문하는 게 있어. 뭐를 주문했을까? 덧셈 구구단은 너가 구구단을 다 외웠어도 덧셈으로 몇 번 배웠나 써보라는 거야. 어때? 선생님이 대신 지워줄 테니까 너가 쓸 거야?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수업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는 건너뛰죠. 다시 3단에 여기는 애가 책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2단에서 강력하게 덧셈 구구단에 대해서 되설명을 기억하는 친구는 그대로 해놔요. 이렇게 제가 했던 거 그대로 기준수 이렇게 씁니다. 3, 30, 15 뭐까지 해요? 이것까지요. 제가 아이들 수업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걸 이렇게 쓰는 친구는 잘 키워야 되는 친구예요. 한 번 설명해서 정확하게 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나 성실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인이. 원장님들이 똑같이 애들을 가르쳐도 결국은 씨앗이 더 통통하고 나중에 크게 될 씨앗과 얘는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될 것 같아. 더 내가 영향을 줘야 돼. 이런 친구들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 기준수를 하고 나머지 쓰죠. 그리고 요거 설명할 때 2단에서는 밑에서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2 두 번 써 있었죠. 그 아이가 쓰게끔 했었죠. 거기까지만 써 있었어요. 그럴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9까지 쓰고 10번 넘게 쓰면 너무 힘드니까 얘는 3을 11번 더해 이렇게 더하라는 거야. 여기는 3을 10번 하고 2번 더 더해주라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선생님들 가르쳐 보셨으면 어디서 실수가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3, 15, 30 쓰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3 곱하기 10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이 30을 가져와서 30으로 그냥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더하기 여기다 1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잡아줘야죠. 그죠? 여기서 더하기 1이 아니라 얘가 뭐라고 말했어? 얘가 3을 10번 하고 한 번 더 더해. 지금 그랬잖아. 그래서 반드시 3을 더해주는 거야. 여기다 1이라고 쓰면 안 돼. 이런 친구들 꽤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주의하세요. 또 여기서 3 곱하기 10 쓰고 이 1을 6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3을 두 번 쓰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덧셈 구구단 13권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덧셈 구구단만 먼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저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다음에 덧셈 구구단을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6까지 끝나나요? 그죠? 여기서 지금 6까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한테 수고했어. 제가 이렇게 꼭 칭찬을 해줘요. 수고했어. 우리 친구들 팔 아픈데 거의 1시간 수업하면 여기까지 다 아이들이 다 끝내요. 빨리. 그리고 기준수까지 넘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 책은 끝내서 가는 친구가 꽤 있게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가져가서 엄마들이 우리 애가 곱셈을 해. 구구단을 하네.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들은 엄마들은 더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급적이면 우리 친구들을 독려해서 끝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기준수 구구단이야. 아까 기준수가 뭐였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하지? 뭐였어?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5. 맞았어. 우리 친구들 안 잊어버렸네. 자, 칭찬해주고. 기준수야. 그치? 우리 기준수에 동그라미를 쳐볼까? 너는 기준이니까 항상 동그라미 쳐줄 거야. 자, 2 곱하기 1은 2. 2가 거울을 봤어. 다시 여기서는 2를 두 번 더 하래. 근데 우리 친구들 15권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곱하기 2, 1단 변신, 곱하기 2, 곱하기 2, 1단 변신, 곱하기 4, 2단 변신, 곱하기 8, 3단 변신. 그치?
우리가 15권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와서 써야죠.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있는 보물상자 한번 열어볼까? 곱하기 2는 선생님이 생으로 써줄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곱하기 2 배네. 그치? 다시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 배죠. 잘 보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2를 2번 더했네. 4야. 우리가 2 곱하기를 할 때 2, 4, 8, 16 우리 친구들 이렇게 띄었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4는 누구를 여기 나온 이다면신한 거를 2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8은 누구를 얘를 8 더하기 8은 16.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곱하기 9구단은 9개인데 우리 친구들은 벌써 6개를 끝낸 거야. 9구단을 못 외워도. 어떻게? 나는 배배배를 배웠으니까. 곱하기 4, 곱하기 8도 쓸 수 있고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10까지 다 썼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다 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선생님은 등대로 얘기할 거야. 깜깜한 밤에 배가 등대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그 불빛을 보고 찾아가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곱하기 5, 곱하기 10 이게 불빛이야. 저는 색깔을 다르게 해줘요.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5는 항상 빨간 색깔로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배배배는 다른 색으로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 확 띌 수 있게. 지금 우리 다비수는 4단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운의 잔해를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직관력이 있어서 이런 색깔로 표현되고 했던 거를 이게 탁 사진 찍어요. 운해로. 그래서 그게 기억으로 영원히 얘네가 장기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앞에 숫자가 아무리 커도 그 숫자를 주인공으로 얘네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곱하기 3은 어떻게 할까? 곱하기 2 한 거에 한 번만 더 더하면 되지. 자, 그러면 6하고 7은 이 불빛이 밝을까? 이 불빛이 밝을까?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곱하기 그러거든요. 그래, 맞아. 5 불빛을 보고 찾아갈 거야. 우와, 여기서 우리 친절하게 해줬네. 2 곱하기 5에다가 6은 6번이니까 2를 한 번 더 더해줬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5에다가 2의 배 4를 더해주면 되겠네. 다음에 9는 이 불빛이 더 밝죠? 그래서 10 기준에다가 한 번을 빼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을 더해주고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덧셈 9구단에서도 했었어요. 2 곱하기 10 더하기 4는 2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준수 9구단을 다 끝냈어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기준수 9구단이. 그래야 나중에 가서 인터에서 우리 친구들 곱하기를 할 때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도 우리 다비수의 기준수로 숫자를 찾아서 자리수만 맞춰서 써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거 갈 수 있도록. 자, 이건 다 끝났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우리 보고 3권에 가보자. 책을 왔다 갔다 넘기면서 보면서 하기 없기야. 약속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찾아갔나? 공부하기.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줘요. 그리고 곱하기 3을 기준수로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준수 9구단이야. 제목 항상 봐야죠. 어떻게 갔지? 제일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부터 표시를 하고 항상 이 자리부터 우리 친구들이 채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 9구단을 외운다고 9구단만 쓰면 나중에 제가 14권에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방법을 쓰거든요. 9구단이 아닌 수를 주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은 멘붕이 오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9구단을 써놓은 친구들은 제가 다음 책에서는 너 2자리 줄 거야. 9구단에 없는 숫자를 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찾아갈 거야? 나 모르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 기준수로 숫자를 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게 다 풀릴 텐데 그 방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친구들하고 타협을 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절대 안 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가요. 어떻게 가요? 배. 이것까지 표시하죠?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6은 12. 12 더하기 12는 24. 기준수 다 써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3은 어디 찾아가랬어? 얘네들 더하면 되지. 그치? 6 더하기 3, 9. 다시 한번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기준수를 끝냅니다. 자, 제가 여기서 13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죠?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 4 곱하기 8을 3단변식으로 그대로 찾아오는 거. 그리고 기준수 1과 10과 5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 기준수로 가니까 아 쉽네 이러면서 여기까지 13권 책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될 게 13권 책이 끝나서 기준수를 잘했어. 그럴 때 쉬운 숫자를 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준수로 숫자를 가볼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쉬운 수가 뭘까요? 10이라는 수를 주면 우리 친구들 해요.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해서 기준수로 그대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면 아이들이 덧셈이 되고 뺄셈이 되니까 다 되죠. 그죠? 곱하기 9 뺄셈 할 수 있으니까. 뺄셈이 정확히 안 되면 곱하기 9에서 아이들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로 해서 뒤에다가 딱 붙여서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3권이 끝납니다. 저는 14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생략할게요. 이거는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건지 해주세요.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다 챕터 2로 덧셈식, 곱셈식으로, 뺄셈식, 나눗셈식으로 아이들이 나눗셈식을 포함제 등 문제로 여기서부터 그 말이 계속 익숙하게 듣고 그 말이 나중에 가서 생소하지 않게끔 분수로 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그 방법을 계속 써주세요. 자, 기준수가 나왔죠?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숫자를 크게 저는 확장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가서 그 다음에 또 수업하러 왔을 때 얘가 정확히 기억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권에 갔을 때 덧셈 구구단으로 해 이렇게 그 말부터 안 하고 기준수를 정확히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기준수 구구단 머릿속에 보물상자 열어볼까?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제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아이들이 기억한 친구들은 신나게 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복습을 꼭 하길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복습을 하고 온 친구들하고 복습을 하고 오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제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2단은 제가 설명해서 갔어요. 3단, 4단, 5단 이 세 개 단을 기준수 구분하는 아이들이 해봤어요. 근데 이 세 장 했다고 아이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친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과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친절하게 소름으로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그것도 몰라? 잊어버렸어?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기준수네. 아이들이 이 기준수라는 말을 막 귀에 막 못이 박히게 1과 10과 5는 기준이야. 꼭 기억할 수 있게. 했던 패턴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얘네가 다 기억하고 아 잊어버렸다가도 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바꾸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아이가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지점까지는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6, 60, 30 제가 써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씁니다. 이게 짚어주죠. 얘는 뭐지? 아 6을 2번 더 하래요. 그죠? 그 다음 어디야? 누구를 또 다시 배하는 거야? 이 친구를 배를 하죠. 다시 다시 12와 6을 더하니까 18이네. 여기서는 30에서 6을 더해서 36이고 여기서는 30에서 6의 배 12를 더하니까 42고 곱하기 9는 10등대를 봐야 되니까 60에서 6을 빼니까 54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다 친구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천천히 가야 되는 친구들은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팔아픈 페이지야. 근데 여기서는 팔아픈 페이지와 우리가 기준수 구구단을 같이 가게 해줘요. 이것만 먼저 하게 안 해요. 아이가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이 책에서 다 끝나요. 우리가 다음에 20권에서 아이들이 곱셈 기준수 구구단과 그 다음에 베베베베를 가지고 더 큰 수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덧셈 구구단 해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구구단을 다 외우고 애들이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13권 끝나고 12라는 수를 갖고 벌써 애들을 한번 했던 친구는 아까 덧셈 구구단을 저는 이렇게 지워요. 팔아픈 페이지 13권에서 한번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지우고 7을 가지고 기준수를 찾아가게 해요. 다시 여기 와서는 앞에 제가 이렇게 숫자 2를 써줘요. 다 17이라는 수를 갖고 한번 너 만들어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애가 이렇게 쓰다보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자꾸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아이가 나는 수학을 잘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의도해 주라고 그랬죠. 네가 이걸 하다가 어려우면 선생님이 요만큼 도와줄 거야. 선생님은 요만큼 도와줄 수 있어? 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17 두 자리 곱하기 절대 못해. 너가 이거 배우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한번 문제 내봐. 너가 유치원에 가서 문제 내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요, 힘들 거라고 벌써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구구단을 엄마가 시켜서 그냥 익숙하게 9단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비스 방법으로 이걸 기준수를 하면서 두 자리 여기서 곱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기준수. 어떻게 할 거야? 17이 거울을 봤네? 17이 보였어요. 여기서는 10이 먼저 왔죠? 170 곱하기 5, 170의 반. 머릿속에서 뭐라고 얘기해? 160과 10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160과 10은 어떻게 돼? 85지. 자, 선생님이 조금 어려울까 봐 선생님이 기준수 표시는 해줄까?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기준수 표시해줘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이렇게 유도하면서 친구들이 14권을 두 자리 곱하기를 조금 먼저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한 50% 정도 돼요. 50% 정도는 이렇게도 해주고요.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냥 덧셈 구구단하고 기준수 구구단으로 할 거야? 아니면 기준수 구구단만 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벌써 머릿속에서 덧셈 구구단은 팔이 아프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수 구구단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이 안 주어 수를 선생님 앞에다 여기다 십자 붙여줄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의향을 묻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봤죠. 근데 여기가 지금 숫자가 끝자리가 7이잖아요. 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아서 여기서 이걸 하고 뒤에 가서 8을 갈 때 선생님 나 그냥 할래요 하고 덧셈 구구단과 기준수 구구단을 그냥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개의치 많으세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억지로 강요로 밀지는 마세요. 밀지는 말고 아니면 얘는 할 수 있는 애인데 너무 어리광이 심하다 그러면 17보다 18은 더 쉬운데? 이렇게 해서 아이에 따라서 자꾸 머리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끝났어요. 10쪽으로 갈게요, 저는요. 여기를 가면 구구단을 했던 애들은 앞에서 배운 거 우리 기준수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뭐를 해요? 구구단으로 다 만나서 그냥 써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다비수 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다비수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여기서 이 생각 안 하면 학교 가서는 다비수 생각 안 하고 너 써도 누가 다비수 생각으로 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줄을 그려놔요. 미리 이렇게. 제가 지금 줄 그리는 게 뭘까요? 기준수죠. 기준수를 친구를 볼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놔요. 자, 여기부터 하는 거야. 1, 거울이지. 이 친구가 거울을 봤어. 그럼 어떤 수가 생겨? 그대로예요. 한 번이라도 더 다비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그 멘트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 다음 어디로 가? 우리 기준수 할 때 곱하기 10으로 갔지. 이 숫자에 0만 썼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0을 끝에 쓸 수 있게. 다음 어디로 가? 이거에 반. 다시 이렇게 가요. 다비수에서 15권, 16권에서 나누기 1을 했고 15권에서 곱하기를 했잖아요. 그걸 여기서 다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으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서 곱하기 2 하면 벌써 배라는 걸 아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에 배를 쓰죠. 다시 여기로 가. 다시 배. 다시 이렇게 가. 배. 이렇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군데군데 비워놓은 게 우리가 기준수 구구단을 했을 때하고 똑같이 비워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비워져요. 얘는 얘랑 더하면 되지. 우리 1 더하기 2는 3이잖아. 곱하기 앞에 붙을 뿐이야. 곱하기 1과 곱하기 2를 더한 거야. 그럼 이 수를 두 수를 보면서 답을 3을 메꿉니다. 6은 요거에다가 한 번 더한 거야. 근데 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머리에 기억해? 여기 보지 말고 이 숫자에다 이 숫자를 더해. 다시 곱하기 7은 곱하기 5에다가 두 번 더한 거지. 곱하기 1, 2, 3, 4, 5, 6, 7, 8, 9의 배가 뭐였나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이 숫자 쓰기야. 이렇게 멘트를 하나하나 해서 한 줄 한 줄을 친구들이 가야 다비수에서 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판을 이렇게 하면서 100만 들고 곱하기 1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수를 기억하는 능력을 길러주라겠죠. 수를 기억해야 얘네가 숫자가 커져도 그 숫자를 기억하고 우리가 4자리 더하기 4자리 앞에서부터 덧셈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남아있는 수를 기억해서 앞수, 뒷수가 올라오나를 하죠. 수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수를 기억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비수에서 아이들이 수를 기억하는 능력을 좀 더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렇게 10에서 1, 2, 3, 4, 5, 6, 7, 8, 9 한 번 더해. 10에서 여기서 배를 더해. 이렇게 해서 여기 페이지 다 끝내요. 끝내고 왔어요. 제목이 뭐야? 생각구구단이지. 생각구구단이야. 우리가 앞에서 기준수로 생각을 했듯이 여기서도 기준수로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잘 보자. 우리 친구들 틀리는 게 이거예요. 저쪽 페이지에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됐는데 여기서 10, 20, 30, 40으로 확장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줄을 그어줘요. 경계선을. 아니 여기가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갈게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배. 세모를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은 배배배라는 걸 앞에서 계속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줄 그려. 이거는 수업 전에 제가 3개 다 미리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놔요. 수업하면서 얘 배 봐주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을 할 때 노트를 그 전날 수업이 딱 끝나고 내일 수업할 아이들을 책을 꺼내 놓으면서 한 번씩 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걸 안 해놓은 애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책을 이제 수업을 하고 가는데 다음에 이 책을 하면 미리 그거를 준비를 다 해놔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칸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100. 다음 건에서 수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배배로 해서 수 쓰고 다시 1에서 2수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거의 3배,
세배 애들이 금방 해요. 이거 3배 곱하기 3까지는. 곱하기 6은 여기서 3이라는 수 다음에 왔기 때문에 이거에 배야 3을 2번 더해서 이 말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이 곱하기 6은 3의 배도 되고 어떻게 돼요? 5보다 하나 커 이것도 되죠. 그런데 우리 친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곱하기 9는 여기서 3과 6을 더한 게 곱하기 9야. 이 말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더한 거를 가지고 여기를 쓸 수 있도록 다시 10 해주고 50 해주고 100 해줘. 얘 1번으로 쓰게 하고 2번 쓰고 이거에 반 머릿속으로 쓰게 하죠. 다시 이거에 배, 이거에 배. 마지막으로 30 갑니다. 2개 더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책이 만들어졌을 때 다비수만의 방법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만들어야 돼. 다 깔려 있는 거죠. 그게 깔려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그냥 학습지 하듯이 그렇게 책을 끝내놓으니까 아이들이 인터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다비수 베이직에서 다비수만의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인터를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냥 애들이 구구단 아는 애들은 책 주고 하면 구구단은 그냥 답 다 쓰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만나서. 그죠? 오늘 내가 편해. 내일은 힘들어요. 내가 내일 편하려면 오늘 몇 마디만 더 해주시면 돼요. 오늘 몇 마디만 더 관심 갖고 아이들을 정확히 하고 있나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14권을 끝내요. 그러면 13권과 14권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만들어질 게 뭐예요? 제가 강조했던 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얘기해 보실래요?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기준수를 가지고 찾아가게끔. 그죠?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 9를 가면 선생님 배배배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너 배배배 3번에 한 번 더 하면 4번 갔다. 근데 곱하기 9를 10에서 한 번 빼면 한 번만 간 거잖아. 어느 게 더 빨리 갈까?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생각한 거 잘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네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가보자. 너가 배배배 하다가 만약에 하나가 실수 나왔어. 그러면 그 답은 틀리게 돼. 근데 곱하기 10은 0만 써주잖아. 그런 다음에 너 뺄셈 잘하니까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어떤 멘트를 치고 선생님들한테 나 이런 방법도 알아요.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얘가 더 쉽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5뿐만 아니라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50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수를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것까지 여기서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20권으로 저는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9구단을 끝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 이렇게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에 갔을 때 네모칸 넣어가지고 숫자 찾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찾을 때 이제 9구단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찾을 거예요. 근데 다비수만의 비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지금 기준수를 넣어줬고요. 또 뒤에 가서 제가 17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노는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권 책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책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선생님 왜 여기서는 숫자가 더 작아졌어요? 뭐 이제 이런 말을 앞에서는 했다가 아까는 50단위가 있다가 지금 여기서는 13으로 왔죠? 알아서 해요. 알아서 여기쯤에 오면 다 이거 씁니다, 아이들. 저기 이렇게 다 해놔요. 이거를 안 써놓잖아. 가로를 안 해놓잖아요. 안 써요,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들 귀찮아도 가로 써놓고 포함제, 등본제 2가지를 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포함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18권, 19권이 편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3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13 더하기 13? 26. 아, 13을 두 번 더했네. 아이가 이렇게 쓰면 내가 이렇게 멘트를 쳐줘요. 그러면 1을 13번 더해도 26이네. 우와, 잘했어. 우리 친구 하나도 안 잊어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해줄까? 26에서 0이 될 때까지 빼주는 거야. 26 안에는 13이 두 번 들어있어요. 두 번 들어있어서 포함재구나. 26을 반으로 나누면 13이에요. 등분제네. 아이들이 이걸 바꿔서 생각 안 하게끔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다 끝내주게. 이제 식변형 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지 정확히 봐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자, 다음에 구구단 응용. 친구들, 우리 친구들 13권, 14권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알지? 그거 선생님 생각 지금 질문할 건데 대답 못하면 여기서 선생님 덧셈 구구단으로 하게 할 거야. 그럼 너네 어떡할래? 니네 봐, 17번 써야 돼. 큰일 났어. 너 이렇게 쓸 거야? 원장님이 10번 하고 7번 더 써.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기준수가 무언지 생각해야 되겠지. 우리 짜잔 한번 책을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했어? 여기서 색깔을 다르게 2, 4, 8을 했죠. 선생님 배배배예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 제목을 우리가 써볼까? 배의 규칙. 1단 변신, 2단 변신, 3단 변신, 4단 변신이야. 자, 우리가 배배배배만 답을 쓸 수 있고 배배배배가 아닌 수는 배의 몇 단 변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지 볼 거야. 자, 여기는 선생님이 같이 해줄게. 4의 배, 8의 배, 16의 배는 뭘까? 32. 잘했어.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자. 15와 17이야. 우리 친구들이 15는 어떤 기준에 가까워? 여기 16에 가깝죠. 16 기준수에 있는 수를 우리 가져와 볼까? 근데 16보다 얘는 한 번을 덜 더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을 빼주겠네. 여기는 16 기준수에다가 1을 한 번 더해주네. 잘했어. 다시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우리 바뀐 주인공을 한번 우리 표시해볼까? 여기까지. 그치? 3의 배배. 여기 답만 쓰면 되겠지. 3의 배 6, 12. 여기서 답만 쓰라고 하면 아이들 무지 좋아합니다. 잘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찾아야 돼? 누구를 보고 찾아가? 제일 가까운 수. 이 수를 보고 찾아가겠네. 3번 빼주죠. 그쵸? 15번이고 여기 16번이니까. 이 친구는 그럼 17번이니까 한 번 더 더해주겠네. 여기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배배 4단 변신으로 꼭 수를 규칙을 찾아가게 하기 때문에 없는 수를 앞에다 써줘. 저는 그래요. 그냥 4, 16 이렇게 아이들이 구구단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많죠. 다비스 방법을 꼭 쓰게 하려고 저는 4, 8, 32 쓰게 안 합니다. 4의 배 생각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 쓰고 얘는 2단 변신이니까 두 번째가 답인 거야. 8의 배 16 답이야. 다음에 이거의 배 밑에다가 써주세요. 얼마? 32. 32의 배 64. 이렇게 끝냈네. 이렇게 친구들이 배의 규칙을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에 와서도 구구단 응용이야. 어떤 기준인가 너희들이 봐. 그리고 제목을 써.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배 해서 배에다 다시 이렇게 찾고 여기서는 8이니까 7의 배 14, 14의 배 28, 28의 배 56 이렇게 답 쓰고 다시 여기서 56의 배 112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비수의 배의 규칙을 그대로 찾아갑니다. 그대로. 절대 그냥 구구단으로 답을 쓰지 않게. 구구단을 못 외워도 여기서 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찾아갈 수 있죠. 이 숫자들은.
그리고 이쯤 돼서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구구단을 외우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안 외운 친구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구구단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구구단을 못 외운 친구는 이때쯤부터는 구구단에 대한 숙제 프린트를 노트에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뭐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10, 그 다음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은 이미 알고 기준수로 찾아가기 때문에 빨리는 못해도 이제 구구단을 어렴풋하게 아이들이 윤곽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 구구단 몇 단까지 했어? 엄마하고 어디까지 놀았어?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발표하고 형이나 누나들 있는 데서 발표시키고 잘하면 형 누나한테 칭찬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구구단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왔어요. 다음 페이지에 오니까 많이 보던 거죠?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5, 기준수. 우리 친구들이 이 페이지에서 그냥 답만 쭈르륵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베베베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답만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들이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답만 써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반드시 이거 표시를 해놔요. 미리 그럴까봐. 제가 다른 친구 공부 가르치고 미처 여기까지 빠르게 못했을 때 여기다 답만 쭉 써놓기 때문에 이 책에 그대로 우리 기준수 구구단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놔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책에 딱 넘어왔을 때 제가 딴 애를 설명하고 있어도 여기서 기다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답만 써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그래야지 여기 또 지우는 수고를 안 하잖아요. 그쵸? 물론 곱하기를 빨리 해서 그냥 아이가 쉽게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베이직에서 늘 강조하는 게 답이수 방법 강조하잖아요. 아, 우리 친구들 우리 곱하기 10, 곱하기 5 기준 했던 거 여기서 써준 이유가 있겠지. 구구단 기준수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표현해봐. 숫자가 커졌는데도 잘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볼 거야. 이 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너가 숫자가 커졌는데도 잘 표현하는지 볼 거야. 숫자가 커졌죠. 2자리잖아요. 뒤에 0은 있지만 2자리예요. 아, 선생님들 칭찬할 준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거 잘하겠죠. 여기서 30 쓰고 이미 했으니까 300 쓰고 150 쓰고 그대로 가요. 30 더하기 30, 60. 그죠? 다시 여기 배배배니까 여기서 60 더하기 60, 120. 120 더하기 120, 240. 다시 곱하기 3은 곱하기 2와 곱하기 2를 더해서 90. 6과 7은 이거보다 한 번 더 했죠. 주인공 30을. 다시 여기서는 2번 더 했어요. 60, 210. 300에서 30을 뺐어요. 270. 300에서 30을 더했어요. 330. 300에서 60을 더했어요. 360. 아이들은 끝에 0만 붙이는 거예요. 3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큰 숫자를 해냈다는 게 아이들이 성취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아니 2자리인데 이렇게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두드려주고 막 정말 잘했어. 그러면 여기가 300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나 3점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래요. 아이들을 즐겁게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선생님의 멘트예요. 정말 잘했어. 다음 페이지는 선생님이 저 누나 설명해 주고 올 동안 다 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를 하게끔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제목을 꼭 쓰게 해요. 곱하기 10, 곱하기 5 규칙.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대로 했던 대로 이거 책 끝날 때까지 표시 다 하게 해요. 저는요. 아이들 머릿속에서 운해에서 사진 찍었던 장면이 그대로 수만 바뀌어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설으면 어렵다고 해요. 낯설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들이 수학을 물 흐르듯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는 3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10을 3번 더해, 20을 3번 더해, 30을 3번 더해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를 넣어주냐면 우리가 곱하기해서 이 0이 앞으로 가서 30 곱하기 1로 바꿔보자. 30 곱하기 2로 바꿔보자.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식변형할 때 3을 10번 더해도 30이었고 10을 3번 더해도 30이었어. 그런데 0이 이쪽으로 가서 30을 한 번 더해도 30이잖아. 곱하기 내에서 아이들이 수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쓰면서 그럼 요 D는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지금 배웠던 환경하고 똑같이 변합니다. 0을 앞수야한테 줘서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책을 보면 여기서는 다시 또 우리 방식으로 됐죠. 여기 보면 여기 또 뒤에 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환경으로 20 곱하기 1, 20 곱하기 2, 20 곱하기 3, 20 곱하기 4. 제가 하는 게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의 눈높이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방법도 하고 이 방법도 하고 이 방법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기준수로 곱셈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탁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게 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똑같죠 또. 그럼 똑같이 아이들이 써요. 어렵다고 안 해요. 숫자는 커졌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끝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가면 숫자가 완전 커졌어요. 그죠? 여기서도 20 곱하기 10, 20 곱하기 20 이렇게 곱하고 0을 2번 따라와. 이것도 물론 되지만 기준수 구구단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느라고 저는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죠. 숫자가 커졌지만 여기는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다 완성을 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할까요? 줄을 많이 그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어놓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기준수니까 알죠? 이거에 배 이렇게 표시해놔요. 다시 배배 하고 차단 변신.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쓰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얘네가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여기도 3의 배, 3의 배, 12. 그죠? 11은 12에서 한 번 빼준다는 거. 우리 친구들 숫자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게. 지금까지 옆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우회를 먼저 보고 이렇게 찾아가게 안 하고 이쪽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는 애들이 잘 끝나요. 안 힘들어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다시 이쯤 되면 이제 애들이 구구단 다 알아요. 다 알고 기준수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다 알고 저는 노트에 2자리 곱하기로 아이들이 숙제가 막 붙어요. 이제 2자리로 다. 1학년이든 7살이든 이쯤 가면 뭐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붙이냐면요. 17 곱하기 10, 17 곱하기 5, 17 곱하기 10, 17 곱하기 11. 이건 다른 장이에요. 이것도 다른 장이에요. 이 장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곱하기 10과 곱하기 5를 얘네가 정확히 갈 수 있게. 배배배도 물론 많이 붙이겠죠. 근데 배배배를 훨씬 잘해요, 친구들이. 훨씬 쉽게 가요. 거기서는 딱 한 가지만 알으면 되죠. 뒷수가 10보다 크면 앞수로 1이 올라와. 그것만 알으면 아이들이 배배배배는 뭐 수도 없이 가고요. 여기서는 홀수일 때 뒷수에 10을 줘. 이거만 알으면 돼요. 그 규칙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프린트를 많이 하고 이 프린트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권이 끝나요.
20권이 끝나면 저는 17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17권에 갔을 때 제가 앞에서 곱하기 10과 곱하기 5를 많이 하고 논다고 했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오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앞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13권, 14권, 20권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이 스스로 다 하죠. 다리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 다 알죠? 자, 이렇게 여기를 다 페이지를 끝냈어요. 여기를 끝내고 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놀아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구구단을 갖고 우리 게임할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지금 어제 수업한 친구의 책을 복사해서 지금 가져왔어요, 제가. 놀았던 거를. 보이시나요? 퍼즐이에요. 얘가 처음에 뭐냐면, 제일 처음에 쉬운 수를 해줘요. 가령 이런 거. 애들이 구구단을 다 외운 친구들은 금방 나오죠? 6, 4, 24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사고력 문제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다비수 책에는 17권에서 5칸 건너서 짝수단은 5칸 건너서 2번 나와, 홀수단은 1번 나와, 우리 구구단의 비밀만 나와 있지 이런 문제 자체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하고 지금 놀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얘가 이거를 금방 못 찾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우리 여기서 선생님하고 놀자. 우리 친구들 기준이 얘였죠. 그쵸? 여기서 10은 없어. 우리 친구들. 우리 써보자. 5, 10. 구구단의 비밀을 설명하기 전에 뭐를 갖고 노냐면 저는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10은 20. 그럼 2 곱하기 뭐는 여기는 더해서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더해서 20을 만들면 돼요. 여기가 10이 되려면 2 곱하기 9. 우리 20 만드는 수야. 우리 기준수. 그럼 여기는 18이 오면 이렇게 20이 됐네. 우리 또 다른 놀이 해볼까? 우리 7을 갖고 해볼까? 가령 우리 친구들이 7 곱하기 동그라미는 49라는 수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네모칸으로 7 곱하기 뭐는 여기서 7일 때 7 49가 안 나올 때 가장 쉬운 수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7단은 여기가 10이고 더해서 여기가 70이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친구들한테 만들어서 놀아요. 놀으면 아이들이 아까 제가 했던 문제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네모는 18이야. 구구단을 설사 모른다고 해도. 그럼 2가 10개면 20을 만드는 거야. 2 곱하기 18이 여기가 뭔지 몰라요, 얘가. 20을 만들면 여기 2가 오면 되네. 그럼 20이 됐지. 더해서. 그럼 여기는 2가 몇 개면 2야? 하나죠. 그럼 여기 당연히 9라고 이렇게 애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조금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런 사고력 문제에서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5 전까지는 외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가령 뭐 7단도 7일은 7, 7이 14, 거기는 더해도 숫자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가는데 그 밑에 76, 77, 78 뭐 이렇게 해서 8단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잘 안 외워진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런 사고력 문제를 엄마가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책에서 13권, 14권, 20권을 끝냈어요. 끝내고 벌써 15권에서 곱하기 배웠고 16권에서 나누기를 배웠는데 이런 문제 당연히 할 수 있겠지 하고 집에서 이렇게 줬는데 아이가 못 풀어.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거 답에서 배웠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약간 다비수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뭐를 혼자 꾸룩꾸룩 하더니 답을 맞췄대요. 그게 뭘까요? 이거였어요. 못 외웠어. 애가. 못 외웠는데 여기서 70이죠. 49야. 그럼 얼마예요? 21이죠. 그럼 73이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못 외운 거야. 근데 여기가 10이 되니까 3하고 여기 7을 쓴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비수 배우니까 얘만의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갖고 푸네? 다비수 특별한데? 이렇게 인식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앞에서 프린트를 곱하기 5, 곱하기 10을 계속 줬죠. 그쵸? 그래서 수를 애들이 이렇게 쪼개보게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구구단에서도 1과 10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기준수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네모칸이 있을 때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지고 놀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다비수의 구구단 파헤치기로 갑니다. 여기를 친구들이 이 책을 딱 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숫자는 이렇게 써놨지만 이걸 자세히 애들이 볼까요? 아이들 절대 안 봅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다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17권 책을 다 미리 써놔요. 이걸 애들한테 쓰라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글씨도 뭐 막 틀리고 줄도 안 맞고 그래서 구구단 파헤치기 하고 여기도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요. 이 표시해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는 다른 수를 갖고 다 표시를 해놔요. 형광펜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짝수단의 비밀. 우리 알죠? 우리 선생님들 저 다 안 쓸게요. 짝수단의 비밀. 끝자리가 0, 2, 4, 6, 8로 끝난다. 끝자리 2, 4, 6, 8은 5칸 건너 2번 나온다. 그거를 크게 써요. 다른 거는 조그맣게 쓰고 5칸 이렇게 크게 쓰고 2번도 이렇게 크게 확 눈에 들어오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책을 애가 피면 써있죠. 읽어봐. 그리고 선생님이 위에서 여기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거하고 이 말하고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러면 찾아내는 애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수업을 가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교재에다가 좀 이렇게 써놔야 되시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울긋불긋해요. 색깔 단마다 다른 색깔로 제가 다른 숫자를 갖고 표시를 해 놓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는 홀수단이죠. 홀수단의 비밀 3단, 7단, 9단, 5단 제외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끝자리가 1에서부터 9까지 단 한 번만 나온다. 이 말은 제가 다 미리 써놓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선생님이 질문할 때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에 넣어봐. 이 선생님이 써놓은 글씨를 찰칵 사진 찍어야 돼. 이 위에 그림 보고. 그리고서 이거를 다른 색깔로 색깔별로 다 여기 끝자리를 색칠을 다 하면 울긋불긋하죠. 근데 같은 색깔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다 표시해 놓습니다. 여기는 1단은 그렇고 10단도 이미 뭐 우리 아이들 제가 여기 기준수 이거는 전부 다 했죠. 그런데 1, 5, 10이라는 수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앞에서 제가 강조를 하도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5단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5단의 비밀. 끝자리가 50, 50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5는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해놓고요. 여기도 다른 색깔로 색칠해요. 같은 색깔로. 그러니까 5는 노란색을 했으면 0은 빨간색으로 해서 눈에 확 띄게. 그래서 5단의 비밀 50, 50 반복된다. 끝자리가. 그리고 짝수를 만나면 0으로 끝나고 홀수를 만나면 5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끝내요. 그런 다음에 문제로 절대 안 들어가요.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를 갔어요. 뭔지 몰라요. 지금 아까 어떤 수 곱하기 10이 되게 했고 여기서 얘가 어떤 수를 똑같은 수, 앞수가 똑같은 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10배가 왔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놀았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구구단을 살펴봐봐.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구구단표를 살펴볼까? 하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자, 알아내는 사람.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2단은 2씩 커지고요. 4단은 4씩 커지고요. 이렇게 다 얘기해줘. 그거를 발견했어. 대단해. 그럼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곱하기 5 여기 하나 있고 얘랑 만나면 이렇게 해서 8단은 80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80이 되고 이렇게 돼서 80이 되네? 이렇게 해서 80이 되네. 이런 규칙도 친구들이 보고 놀게끔 자꾸 해주셔야 돼요. 8단의 기준수 10이 어쨌든 80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9구단 이 17권 책 갖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많이 놉니다. 이렇게 가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찾아냈네? 오, 또 집에 가서 다른 것도 선생님 알려줘. 선생님 모르는 거 있으면 너 이거 찾아와.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문제 낼 거야. 아, 어땠어? 짝수다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입에서 끝자리가 0, 2, 4, 6, 8로 끝나요. 끝자리 2, 4, 6, 8은 다사각으로 2번 나와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홀수단은 어떻게 했지? 한 번만 나와요. 5단은 어떻게 했어? 5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친구들 입에서 이미 앞에서 배운 거가 다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짝수단은 2번 나온다겠지. 오, 5칸 건너갔네. 그럼 우리는 9구단을 계속 외울 수고를 안 해도 돼. 2, 3은 6 나왔으면 무조건 3에다 5도 해. 그럼 2, 8에 16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여기서 아 하고 알아요. 앞에서 문장으로 했는데 막상 여기서 실전으로 가면 물음표는 뭐예요?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서는 친절하게 선생님이 하나 해주셔야 돼요. 야, 이거는 어떤 수가 곱했을 때 오는 수도 있고 없는 수도 있어서 물음표를 해놓은 거야.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마.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건 끝에 자리야. 끝에 자리. 자, 2가 몇 번 더하면 4가 돼? 그럼 2. 그럼 무조건 5도 해. 어떤 수가 또 올까? 7이 오겠네. 우리 한번 해볼까? 2, 7에 14도 나오는 친구 있지만 2, 3은 6, 2, 4, 8, 2, 50 이렇게 해서 14 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놀을 때 우리 뭐하고 놀았어? 2 곱하기 5는 10이고 2 곱하기 4, 8이고 2 곱하기 6은 뭐였니? 12였지. 이렇게 해서 20이 됐었죠? 10이 어디에만 있었어? 걔가 가운데 중심으로 딱 버티고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는 딱 한 번만 밖에 안 나와. 짜리 0은 짝수단. 알았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지나가면 애가 놀았던 머릿속에서 놀았던 이게 20으로 이렇게 계속 만난다는 게 아이들은 또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실 게 3단이네. 3단은 홀수단이니까 몇 번 나와? 그럼 A 입에서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이거를 갖고 해주세요. 3, 1은 3. 자, 봐봐. 너는 3, 1은 3 하면 한 번 나오는 거 나는 알아. 그러면 여기서 계속 3, 2, 6, 3, 3, 9 해야 돼? 한 번 나왔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너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른다 이거. 이 비밀을 몰라서 다른 친구들은 계속 하고 있어. 또 나오는 게 있는지. 그러면 누가 더 훨씬 빨리 이 책을 끝낼까? 다비수를 하는 친구들이 더 빨리 끝내겠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하면 그 부분을 외우고 머릿속에 구구단을 갖고 노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책이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 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했던 이런 거 아이들한테 사고력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문제를 또 하나 더 해서 붙여서 우리 친구들이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의 비밀이 끝나요. 끝났는데 나중에 나눗셈에서 목을 구할 때 딱 떨어지는 거를 찾을 때 구구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하고 모르는 친구하고 전혀 달라요. 나중에 나누는 수가 홀수일 때 뭐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에서 마지막에 딱 나머지가 없이 떨어지는 수인데 한 번만 나오는 거 알으면 그냥 바로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인지를 딱 금방 찾아낸단 말이야. 끝자리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이. 인터하는 친구들도 저는 툭 한 번씩 던져요. 이 말을. 너 지금 나눗셈 하지? 구구단의 비밀 생각나? 짝수단은 어땠어? 홀수단은 어땠어? 이렇게. 이 책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만 꼭 명심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자. 18권, 19권. 제가 지금 수업을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빨리 끝내고 선생님들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의문나는 사항, 뭐 내가 스스로 어찌됐든 이렇게 이런 부분 얘가 왜 안 되지? 이럴 때마다 프린트도 만들고 어떤 멘트를 내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신생 학원들, 신생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멘트를 선생님들 그냥 스치지 마세요. 저 이거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고 또 아이의 눈높이로 생각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효과를 본 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따가 제가 질문 시간을 더 많이 가질게요. 자, 18권으로 가겠습니다. 18권 뭐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안 써도 되죠? 포함제와 등분제로 생각하는 거. 더하기가 곱하기고 빼기가 나누기라는 걸 아이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다 쓸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꼭 강조해야 될 게 7을 2번 더하면 14야? 14에서 7을 2번 빼니까 0이야. 반드시 0이 올 때까지 빼줘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강조해 주셔야 이 18권의 끝을 봅니다. 자, 18권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다비소 책은 뭔가 항상 뭔가를 꼭 강조하고 중요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들이 찾으려고 해요. 나는 그게 가르치면서 가장 예쁜 모습이에요. 여기 이 책은 선생님이 또 줬는데 뭐를 얘기할까? 지네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습관, 그게 만들어졌다는 게 제가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들한테. 그냥 무엇을 하든지 엄마가 가라니까 와서 앉아있고 이런 친구들은 발전이 없죠. 그쵸? 그러다 보면 다비수를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걸 찾았을 때마다 어떻게 찾았어? 선생님이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오늘도 또 와서 뭔가 선생님을 감동시키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결국은 칭찬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걸 저는 엄청 느끼거든요. 자, 2 곱하기 3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2 곱하기 3 2를 3번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작은 거라도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작은 거라도 우와 그랬어 안 잊어버렸네 이렇게 선생님의 반응이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도 학원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좀비처럼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물론 다비스를 엄마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인도 그래도 싫지 않으니까 오긴 오는데 그 좀비처럼 걸어오는 건 저한테 어리가 많은 거예요. 선생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친구들은 저는 많이 안아줘요. 오늘 힘든데도 또 다비스 하러 왔어. 어떡하지? 오늘 선생님이 또 너 머리 좋게 만들려고 선생님 엄청 준비했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약을 발라준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웃어요. 그리고 맨날 학원에 오면 배고파요라는 말을 계속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제가 따로 빵이나 뭐를 준비했다가 따로 불러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다렸어. 너 오늘 다른 데 하고 와서 배고플 것 같아서 선생님 오늘 너만 이거 주려고 기다렸어. 이렇게 살짝 그 친구를 줘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선생님들의 그 치료법이 있듯이,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법이 다 있듯이 아이마다의 그 치료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우리 학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사립초 애들이 학교를 워낙 일찍 가니까 졸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잠깐 자게 돼요. 5분만 자. 그러면 친구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쟤 자요.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쟤 냅둬. 쟤 아침에 너무 학교를 일찍 가서 피곤해서 그래. 쟤는 5분 잔 대신 5분 더 늦게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네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맞는 멘트로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좀 자고 나면 또 수업을 잘 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펼치면 무엇을 하는 건지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였어요. 자, 일을 3번 더 했어. 그럼 여기서는 뭐야? 거울이네. 그치? 일을 1번 더 했어. 얘는 뭐야? 이 안에 2가 몇 번 들어있니? 그럼 우리는 0이 될 때까지 빼줘봐야 되겠지. 1번 들어있어요. 저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하고 수업하면서. 2 곱하기 2 뭐야? 2를 2번 더하래. 4가 됐네. 얘는 4 안에 2가 몇 번 들어있냐고 말하네. 몇 번 들어있어? 2번 들어있어요. 이 처음 페이지는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아요. 또 해봐. 얘가 뭐라고 말하나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10 안에 2가 어떤 친구는요. 여기를 2가 몇 번 들어있냐고 하는데 가장 쉬운 5로 빼서 0으로 만들어 쓴 친구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제가 이런 멘트 하면 맞아 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너는 이 책에 없는 것도 생각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나? 얘가 말하는 대로 써야지 맞는데 나중에 10 나누기 5가 나왔을 때 10에서 5 빼고 5 빼고 0이 됐어. 2번 들어있네. 그때 쓰는 거야 그거는. 여기서는 10 안에 2가 몇 번 들어있냐고 얘기하는 거야. 포함제로 몇 번 들어있니? 그럼 2를 계속 빼보자 우리. 5번. 알았지? 그러면 얘가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몇 번 들어있냐고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15 나누기 3 아이들은 구구단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구구단으로도 이게 답을 미리 써놓고 이거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죠. 왜? 틀리기 싫어서. 미리 15 나누기 3, 3, 5, 15 써놓고 15에 3을 5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그런 친구들 보면 저 칭찬해요. 너 너무 잘 가르쳤어.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애들 때문에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플 틈도 없어요. 수업을 6일 한다고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해요. 너는 무슨 수업을 6일씩이나 하니. 그런데 그 6일이 행복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잘했구나.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쵸?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임해야 되고 그래야 즐거움을 아이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아이하고 제법 놀아요. 곱하기 1,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와 나누기 개념을 정확히 앞에서 식변형에서 챕터 2로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18권 무리 없이 우리 친구들이 금방 끝냅니다. 금방 끝내고 이제 19권에 가서는 우리 기준수로 가죠. 이렇게 18권 숫자가 커졌어요. 숫자가 커졌어도 우리 친구들이 금방 가죠. 35안에 7이 몇 번 들어있어? 5 쓰고 7 5번 빼주죠. 8. 이 책은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끝내요. 이 책 금방 끝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들이 또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방정식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방정식이란 소리 처음 듣는 거 아닐 텐데 우리 친구들 11권에서 26 빼기 네모는 13 우리 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줘요. 여기 뭐야? 큰 빼기 작은 작? 그러면 13이었지. 이 옆에서 어떻게 썼어? 우리 친구들이 13 더하기 13은 26. 작은 수 더하기 작은 수는 큰 수 했었죠. 자, 그거하고 똑같아. 여기서도 26 안에 13이 몇 번 들어있니? 2번. 26을 2로 나누니까 13이 됐어요. 26의 반은. 여기는 똑같죠.
여기서 네모칸을 어떤 수를 넣느냐. 나누기. 이 13 곱하기 2는 26. 26. 그런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이 있어. 지금 여기서 같은 수가 똑같이 있으니까 재미없잖아. 그치? 우리 여기서 네모칸 안 그려도 돼. 대신 네모칸을 안 그리는 대신 숫자를 바꿔볼까? 20 안에 뭐가 두 번 들어있어? 10이 두 번 들어있어요. 그쵸? 똑같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면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눗셈이 곱셈식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서 수를 가지고 놀게. 여기서 뭐가 들어가나, 뭐 들어갈까? 애들 그렇게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포함제, 등분제로 수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구구단은 이제 이쯤 되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2라는 수는 애들이 쉽고 눈치가 있어서 얘랑 같다라는 게 다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금방 해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11조까지 책을 완전히 끝냅니다. 그런데 책만 딱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숫자를 큰 수 가지고 너가 방정식을 만들어봐.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엄마가 깜짝 놀래킬까? 그리고 여기서는 종이를 그냥 붙여줘요. 이렇게 줄 그려 있는 종이를 붙여줘서 친구들이 숫자를 큰 수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게. 근데 두 번 쓰기 안 해요. 두 번 쓰기 안 하고 가령 124 나누기 2 하면 62. 그럼 이쪽 옆에다가 62 곱하기 2는 124 이렇게 문제를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아이들이요 난리가 나요. 자금수 쓸까요? 절대요. 절대. 네네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우리가 식별형을 아이들에서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서 멘트를 넣어주는 애들이 있고 식별형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체화가 되어 있어요. 체화가. 근데 아이들이 나누기는 뺄셈이라는 걸 알고 몇 번 들어있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저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애들은 이미 체화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이게 쓰면 나눗셈 124를 두 개로 나누면 60이야. 62가 두 개면 124야 해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가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어요. 밀착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런 관계를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은 알아요. 이미 1학년 애들도 다 알아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아이들을 끌어가려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인터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체화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덧셈에서 이미 2 더하기 3은 5야. 5 빼기 3은 2야. 그쵸? 아이들이 덧셈에서도 이게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하게 됐기 때문에 나누기 곱하기가 같다라는 걸 알죠. 그쵸?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는 19권 여기 지금 이제 19권 마지막 책이에요. 오늘 일로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설명 안 해도 이미 알죠? 그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곱하기와 나누기의 관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냐고. 근데 이미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는 몇 번 더한다. 나누기는 몇 번 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미 다 네 가지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여기서도 딱 보자마자 10을 두 번 더해줘. 제가 아까 그 선생님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을 두 번 더해서 곱하기 2야. 그러면 아이가 이 말이 이게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2가 10번 더해도 20이네. 우리 친구들이 뭐 갖고 했냐면 이걸 갖고 했잖아요. 앞에서 수도 없이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게 더하기 뺄셈에서 됐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에서 아이들이 이게 강조 안 해도 애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그 기본 뜻만 알으면 되거든요. 20 안에 10이 몇 개 들어있어? 20을 반으로 쪼개면 10이야. 이렇게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곱셈 나눗셈 2예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곱하기 5와 곱하기 10을 아이들이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자, 우리 친구도 18권에서 팔 아팠었지. 그래서 우리가 13권, 14권에서 덧셈 구구단, 기준수 구구단 했듯이 18권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빼봤고 계속 더해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5하고 10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를 찾아가게 할 거야. 어때? 쉽겠지? 잘 보자. 6은 우리가 기준수 뭐를 보고 갔었어? 5보다 한 번 더 더해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거야. 우와, 기준수 구구단으로 우리 생각했어. 그치? 다시. 여기는 12 안에 2가 몇 번 들어있어요? 우린 이미 했어. 2 곱하기 6은 10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 수를 통째로 가져와. 이걸 통째로 이렇게 가져와. 여기서 12 빼기 2 곱하기 5 빼기 2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걸 강조했듯이 2 곱하기 6은 우리가 기준수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걸 알으면 이 수를 그냥 통째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6번 들어있어. 이거를 떠올릴 수 있게끔. 다시 곱하기 7도 우리 기준수 5를 봤었죠. 그러면 얘는 14 안에는 2가 7번이 있으니까 14가 됐으니까 그냥 데려와. 근데 반드시 0은 써줘야 돼. 나눗셈을 뺄셈으로 생각할 때 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 8은 우리 친구들이 기준수에서는 배배배 했었지. 그런데 잘 보자. 5하고 10 사이에 6하고 7은 여기에 가깝고 8하고 9는 여기에 가깝지. 그래서 이번에는 8을 배배배를 안 하고 10 기준으로 그냥 찾아갈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2 곱하기 10 빼기 4지. 그치? 이렇게. 2번이 더 적게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져오세요. 여기는 다시 곱하기 10으로 해주지. 여기서 한 번만 빼주면 되지. 18은 2 곱하기 9를 빼니까 0, 9번. 자,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10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20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하트를 그릴 거야. 고맙습니다. 나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잖아. 그리고 20 빼기 2 곱하기 10은 0, 10. 이렇게 책을 여기 한쪽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하다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가서 하트 그려 있으면 이거 누구를 위한 하트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저를.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를 위한 하트래요. 자기가 이게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다 끝내요. 18권, 19권까지 아이들이 그냥 쉽게 가요. 쉽게. 곱하기 5, 곱하기 10 기준수를 정확히 만들어 놓으면 그 숫자를 가지고 더했다, 뺐다 하면서 몇 번 들어있고 또 몇 번 더 하니까 어떤 수가 됐고 이렇게. 이 개념이 정확히 돼야 뒤에 가서 가르고 자릿수 곱셈으로 아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또 해놨죠. 두 자리를 21권 책에서 그걸 해놨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찌됐든 머릿속에서 곱하기 5와 곱하기 1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수를 곱하기 나누기를 다 찾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저는요. 제가 여기 한 장 더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 뭐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숫자 앞에 숫자만 바뀐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곱하기 5와 곱하기 10으로 찾아가십시오. 자, 여기 방정식 또 나왔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밑에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애들이 답을 쓴다겠죠? 답을 쓰지만 질문을 하셔야 돼요. 126을 두 개로 나누니까 12의 반 6, 6의 반 3, 63이네. 126이라는 수를 2로 나눠서 63이 됐어. 그럼 63 곱하기 2는 126이야. 작 곱하기 작은 큰이 됐네. 이렇게. 여기서는 숫자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숫자를 바꿔서 직접 식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방정식도 숫자를 다 완전 완벽하게 끝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쯤 가면 친구들이 2자리 곱하기 1자리 정도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책을 또 갈 수 있고, 인터에서 3자리 곱하기도 친구들이 어렵지 않고 부담 느끼지 않고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에다가는 프린트를 숫자를 조금 이렇게 더 큰 수로 해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미리 붙여놨다가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나누기의 연계성을 우리 친구들이 다 스스로 알고 체화해서 책을 끝내요. 그런데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제가 그 수많은 애들을 수업을 하지만 없었어요. 지금 오늘 수업한 책에서 가장 시간이 걸린 책이요. 13권과 17권이에요. 친구들하고 놀 때. 그것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오늘 이거 배운 6권은 금방 가요. 그리고 처음에 13권에서 제가 아주 어린아이들이 갈 때 이렇게 이 수판을 가지고 보여줬던 거를 제가 빼놨네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갈 때 2단은 이렇게 2씩 커지는 거야. 이가 1번 더 했어. 이가 2번 더 했어. 아, 이가 3번 더 했네. 이가 4번 더 했어. 이렇게 하면서 직접 넣어보고 아이들이 곱하기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2단은 2씩 이렇게 넣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3단에 가서는 또 다른 색으로 해요. 다른 색으로 3을 1번 더 했어. 3은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도 보여주고 어린아이일수록 이렇게 3을 2번 더 했어. 3씩 커진다는 거. 개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 부분을 처음에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근데 이거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앞에서 그냥 차근차근 애들이 잘 배워온 친구는 오늘 제가 수업한 대로 하면 친구들이 잘해요. 그리고 장마다 선생님들이 보시고 얘가 정확히 가고 있나? 연필이 멈추고 있나?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연필이 멈췄다는 건 조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구구단이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잠자기 전에 누워서 구구단을 거꾸로 가보자. 너희들이 앞에서 1은 2가 아니라 2, 9, 18, 2, 8에 16 이렇게 거꾸로도 우리 한번 해보자. 앞뒤로 다 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 중간에 숫자를 탁 던졌을 때 대답이 금방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저는 인터 수업이 제일 쉬워요. 베이직이 빅토리가 제일 힘들어요.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빅토리 끝났고 베이직 지금 이제 마지막 뒤에 5권 남았거든요. 5권 남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인터를 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제가 하는 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을 많이 지금 지도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지금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니까 한번 아이의 눈높이로 늘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되죠. 다비수로 끝내면 저희 애들이 잘 배워놓고 딴 데로 다 뺏기는 거예요. 오창영으로 가서 저는 인터 같은 시간대에 다비수하고 오창영을 놓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창영을 그러면 강의를 안 듣고 아이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의를 틀어주고 다른 애다 하고 이렇게 하기가 심란할 텐데요, 선생님들. 이거는 따로 시간을 잡으시는 좋을 것 같아요. 다비수는 다비수 시간 하고 오창영 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큰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저녁 시간대로 한다든지 해서 인턴을 같이 하면서 뭐 와서 인턴을 하고 오창영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은 시간대에 인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베이직이나 빅토리 하는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걔네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강의 켜주고 뭐하고 오창영도
강의를 안 들으면 또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게 하고 강의에 대한 얘가 정확히 강의를 이해했나? 이거를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5학년 같이 수업 안 됩니다. 아셨죠? 다른 시간으로 잡으세요. 덧셈을 쭉 하고 뺄셈을 쭉 하고 하는 동안 잊어버리지는 않는다고요? 덧셈이 뺄셈이잖아요. 뺄셈보다 덧셈이 쉽잖아요. 덧셈을 잘 가르쳐 놓고 기준수를 정확히 알으면 뺄셈으로 가는데 거기서 덧셈을 왜 잊어버려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앞부분을 숙제를 안 내줘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제가 지금 강의를 단계 가죠. 근데 내가 지금 뺄셈을 했어. 뺄셈을 했는데 뺄셈에서 곱하기 6을 갈 때 곱하기 5보다 한 번 더해 하는데 뺄셈이 늦어. 아니 덧셈이 늦어. 덧셈이 늦으면 그때 가서 숙제를 내주세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덧셈이 완벽하게 제가 지금 한 대로 7권까지 가면 덧셈 거의 아이들이 세 자리 더하기 두 자리까지 다 갑니다. 다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갈 거야? 채우기로 갈 거야? 갈라서 더하기로 갈 거야? 이것만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학교 거를 모르니까 받아 올림도 줄 때 있어요, 저는. 학교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그건 아이에 따라서 한 가지만 주시면 안 됩니다. 받아 올림은 많이는 안 주지만 그래도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넣어주고요. 갈라서 더하기, 채우기 방식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채우기가 머리를 더 많이 쓰죠. 같은 수를 한쪽은 더해주고 한쪽은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해주세요. 다비수형 구구단송은 따로 있지는 않죠. 예, 저희는 여튼 가서는 노래 못합니다. 애들이 같이 앉아 있어서. 그건 집에서 뭐 다른 사이트 가서 보면 뭐 구구단송이 있을 거예요. 다른데. 그런 거 듣고 오기도 하고. 구구단은 집에서 하면 다 하게끔 합니다. 제가 하는 구구단 여기서 외우게 안 해요. 네. 지금 제가 원교재만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이직 25권 가면서 사이에 떠올려보기, 사익교재, 제가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넣어줘요. 아이들을 이쯤에서는 한번 요걸 해도 되겠다 하는 거를 중간중간 넣어주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마지막 타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원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거를 넣어주는지 그러면 그거는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타임에. 아직 다비수만 하고 있냐고요? 저는 다비수만 하죠. 저는 다비수만 하는데 오창용도 공부를 해놔서 아이들이 다비수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인터에서는 오창영을 이미 다 가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가 오창영은 정확히 되나 안 되나를 다 체크하죠. 선생님들이 오창영 공부 안 하시면 다비수 인터 체크 안 됩니다. 오창영에서 하는 멘트 그대로 아이들한테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한구별 안 할래? 한구별을 해요. 여기서 이게 되지. 그래서 인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다비수만 해요. 오창영 다른 시간대로 빼서 하는 게 낫다면 네. 다른 시간대로 빼세요. 그러니까 교습소도 아마 선생님이 없이 혼자 강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층에서 제 강의실이 따로 있고요. 1층에 학원에서 다비수도 있고 오창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제가 오창영 엄마하고 면담해서 오창영을 넣어주는데 저는 오창영도 아이들 신규 들어갈 때 한꺼번에 왕창 안 넣어줘요. 아이가 어느 정도 체화돼 신규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오창영에서. 저는 그렇게 챙기게끔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가 이제 잘해서 오창영 갈 수 있어. 이 말을 계속해요. 이제 잘해서 갈 수 있어. 오창영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애들이 알게끔 해요. 그래야 오창영에 가서 자부심도 있고 난 오창영 교실에 왔어. 그래야지 어려운 것도 애들이 참는 그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창영에서도 지금 제가 지난주 하나 넣었고요. 이번 주에 둘 들어가요.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가요. 오창영도 저희는 진도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아이마다 다 다르게 가거든요. 그리고 강의가 저희는 많아서 강의를 다 듣고 선생님이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다. 따로 빼세요. 따로.
오창영 온라인 강의를 학원에 와서 듣는 건가요? 네, 학원에서 들어요. 학원에서 듣고 엄마들이 진도를 좀 빨리 가고 싶은 엄마들은 뭐 아이디 사서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강의를 반드시 학원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얘가 강의를 듣고 정확하게 이해했나가 체크가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 사서 듣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왔을 때 몇 강까지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요 핵심. 제가 다비소 책에서 책마다 핵심이 있죠. 질문하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것처럼 오차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확히 알고 있나? 정확히 그렇게 하고 갑니다. 대략 인터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아이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요. 아이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 제가 초창기에는, 다비스를 1회 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1회가 오다 보니까 아이 유전자가 워낙 달라서 기억하는 애도 있고, 기억 못하는 애도 있고, 새카매져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되새김질을 해줘야 되니까 힘들고, 아이는 잊어버려서 다시 또 배우니까 또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본 이해예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은 할 수 없어서 지금 1회를 받아요. 걔네는 재밌게 놀아주면 임팩트가 있어서 안 잊어버리고 와요. 엄마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어머니 이제 이해 갑니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요. 어린 아이들은 뭐 선생님들이 아마 걔네들은 자주 오면 선생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가 돼서 아이들이 학습을 가야 되는 애들은 효과가 나와서 다비스를 하니까 좋아. 이런 애들한테 더 횟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는 기본 이해를 무조건 면담할 때 하고요. 그리고 능력이 되면 저는 이제 횟수별로 돈을 받으니까 뭐 4번 오는 친구도 있고 5일 다 오는 친구도 있어요. 진도를 빼려고 2시간씩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부로 특강 벌써 마감 끝났어요. 특강도 일주일에 저는 이틀만 합니다. 오전에 방학에. 그런데 이틀을 2시간씩 해야 돼요. 그럼 걔가 정규 수업 외에 특강으로 2시간씩 4시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런데 이 친구들 인터하는 친구는 안 받아요. 저는 베이직만 받아요. 특강을. 베이직을 자주 와서 정확하게 몸에 체화돼야 인터를 잘 가고, 엄마들이 저학년이니까 지금 다 1학년만 받았거든요. 한정을 제가 1학년에 한해서 일주일에 4시간 추가할 애들만. 그러면 걔네들은 인터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엄마들한테 얘네들이 제가 지금 수업을 해보면서 약간 어려워했던 부분의 책을 호밍고 책으로 제가 추가로 넣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직을 완벽하게 다지려고 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활용을 좀 하세요. 활용을 해서 시간은 아이들이 오면 올수록 더 잘해요. 자주 오면 올수록.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놓으시고 엄마한테 그 부분에 대한 면담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턴은 지금 1학년 친구 인턴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횟수를 자주 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략 빅토리도 애들 빅토리 처음에 한 번 오다가 나중에 가서 2번 오고, 베이직부터 2번씩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 3년이면 다 되죠. 완벽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들이 졸업 안 하려고 하세요. 더 다져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턴은 호밍고 책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인터 끝내고 호밍고로 더 한 번 확 뒤집어요. 근데 그때 뒤집을 때 오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2중, 3중으로 가니까 얘네가 당연히 어디 가서 시험을 보면 잘할 수밖에 없죠. 다 합격이죠. 뭐 배웠냐고 그런데요, 거기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건 완벽하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배운 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넣고 있어서 아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거기까지 추론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내가 베이직 책 몇 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책이 확 떠올라야 된다고요. 인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베이직을 하고 있는데 인터 책은 건드려보지도 않고 베이직을 이제 한 번, 2번 보고 나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얘가 이 책을 배워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갈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광고하세요? 물어보시죠? 저 광고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인원을 처음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다비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오늘은 내 앞에 아이들이 몇 명 없지만 내년에는 바글바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실력이 갖춰져야. 선생님이 실력이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인원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걔네는 아바타예요. 걔네는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실력을 갖춰서 걔네들을 나중에 정확하게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건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셔서. 아셨죠? 인터를 어느 정도 하면 5창령 넘어가냐고요. 제가 예전에는 베이지 끝날 쯤이면 5창령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빨리 끝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학년 애들도 지금 5창령 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귀여워요, 걔네들. 정말 잘해요. 방정식 1권 끝내고 분수 3권에 가서 막 신난대요. 너무 쉬워서. 가로풀기에서 얘네가 좀 어려웠다가 방정식 분수를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왜? 벌써 5창령에서 다비수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쵸? 최대구항수, 최소공배수? 말은 최대구항수, 최소공배수라고 안 했지만 엄마를 통일시켜 이렇게 저는 가르치거든요. 어려운 말은 나중에 가르쳐요, 저는. 이미 얘가 몸에서 체화돼서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을 써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가니까 그런 어려운 말도 배우지. 나는 이미 이 어려운 말을 배웠는데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늦췄어요. 그래서 인터에 들어가면 저는 곱하기 책 3권 먼저 끝내거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책 3권 끝내면서 엄마들 면담해서 서서히 넣어요. 근데 이제 처음 엄마들이 왔을 때 다비수를 엄마들 면담 왔는데 5창령 책을 다 펼쳐놓고 같이 보여줘요. 이거를 가기 위해서 다비수를 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엄마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도 인터 어느 정도 들어가서 앞부분이면 엄마들한테 시간 늘려주세요. 시간 늘려주세요. 어머니 시간 벼누셔야 돼요. 이 말을 계속 자주 해요. 인터 책값 받을 때 엄마들 만나잖아요. 그때 어머니 이제 곧 5창령 갑니다. 시간 비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5창령을 왔을 때 무조건 최소 2시간, 4시간은 우리 학원에 머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력을 다져야 돼요. 아셨죠? 자, 다비수가 진도가 달라도 한 타임에 같이 수업을 네. 저는 모든 아이들 진도가 다 달라요. 저는 똑같이 수업 안 해요.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해했는데 얘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얘 이해가 돼서 얘는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더 빠르게 가줘야 얘는 재밌고 얘는 어려운데 얘 같이 팀을 짜서 얘는 잘하는데 나는 이게 어려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진도를 어떻게 맞춰요? 그럼 얘는 천천히 더 다지면서 놀이를 가지고 구체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가줘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떤지 아세요? 어느 시기에 얘가 이렇게 확 뛰어요. 제가 놀래는 게 그거예요. 지금 4학년 친구예요.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안 돼서 얘는 왜 이렇게 안 돼? 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제가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날러요. 걔 5창령도 들어갔어요. 지금. 엄마가 우리 애는 5창령 언제 들어가요? 왜? 친구들이 다 5창령 하고 있는데 자기 딸만 못 가니까 우리 딸 언제 5창령 가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요. 지금 어려운 거 안 낼 겁니다, 어머니. 대신 다비수를 더 자주 와서 다비수 정확하게 하고 가요. 얘 지금 다비수, 최대구항수, 최소공배수 척척척척 지금 하고 있거든요. 5창령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엄마들한테 언제쯤 뭐를 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선생님이 아이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에요. 자, 날도 춥고 어제 또 축구 보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이렇게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어떻게 선생님들이 더 쉽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앞두고 빼놓은 말이 있을까 봐서
한 번 더 저도 또 다시 책을 봐요. 그래서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 책을 보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더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고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얘가 이래서 여기서 어려웠겠구나.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멘트를 안 해줬지? 이렇게. 아셨죠? 그게 결국은 나의 실력을 쌓는 거고 미래에 내 앞에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다라는 거. 아셨죠? 자, 방금 전에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우리 사장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책을 전부 할 수는 없어요. 베이직에서 아마 낙권으로 본사에서 팔을 거예요. 얘가 더하기는 될 거예요. 연산이 아무리 안 돼도 덧셈은 됩니다, 애들이. 뺄셈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받아내림. 그 부분.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우리 기준수로 보는 거. 그래서 그런 책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해서 얘 가야 돼요. 저는 가요. 그런데 확실히 좋아져요. 확실히. 그리고 애 입에서 학년이 있으면 또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나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제가 몇 년 전에 중학생들을 가지고 방학 때 한번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그 말을 했어요. 남자아이인데. 자기가 지금 중학교인데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왜 나를 안 가르쳤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선생님 알려주잖아. 뺄셈 이렇게 해. 걔네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뺄셈에서 막히고. 그죠? 걔네 어떻게 해요? 다 받아내림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제곱수를 알아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쉽게 가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선생님들이 쳐주면 돼요. 인터는 다 가야 돼요. 인터책은 다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낙권으로 하라는 얘기는 베이직을 얘기한 겁니다. 베이직을 모르면 인터 못 가요. 그러면 학습지처럼 또 가리키시게 됩니다. 다비수 기준수로 아까 곱하기 찾아가는 거, 나누기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빼기의 규칙이 뭐였어요?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똑같은 수를 빼주죠. 그죠? 그 방법을 애들한테 체화되게만 가르쳐 놓으시면 돼요. 아,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아무튼 2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